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부탁으로 한 대학가 주변의 원룸 전세 매물을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오늘 그 내용 소개해드리고 원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손님과 집을 보러 가기 며칠 전 해당 지역 부동산 매물을 확인해서 전세 금액과 이사 일정이 맞는 매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부동산 사무실이 눈에 띄었는데 매물을 수백 건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조건에 맞는 매물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해보니 손님과 함께 나오면 최대한 많은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여러 군데 알아볼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집을 보기로 약속한 날 손님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첫 대화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의례적인 질문이었는데, 오늘 보는 전세 매물들은 권리 관계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확인하시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의례적인 질문이냐면, 애초에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전세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처럼 던진 질문인데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손님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해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죠. 라는 게 그 직원의 답변이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워딩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전세 계약인데 등기부 등본도 확인 안 하고 집을 보여주나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저희 사무실에 나오는 매물만 수백 건인데 그걸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답변하신 그분이 사무실 대표로는 보이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동종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 얼굴이 빨개질 만큼 창피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건이 아니라 수천 건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죠. 집을 보여주기 전에, 계약 일에, 중간에, 잔금일에 계속 확인해야죠. 결국 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다른 사무실을 통해 정상적인 매물을 찾아 계약은 마무리되었지만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손님만 그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원룸 전세 계약은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식으로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전세 계약, 특히 원룸 전세 계약 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집을 보러 가기 전 매물을 확인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거나 일단 사무실을 방문하라는 중개업소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개업자가 설명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좀 더 발품을 팔더라도 정확히 설명해 주는 중개업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피하셔야 합니다. 빌라는 크게 다가구와 다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관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면 다가구,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다세대입니다. 다가구는 해당 건물의 대출 금액은 물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임대인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기부 등본만 확인할 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구두로 전달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전세 보증 보험이 불가하다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대출이 많거나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은 금액이거나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임차인 여부에 따라 전세 보증 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물 시세가 얼마인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중개업자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신탁 등기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탁 등기가 뭐가 잘못이냐, 신탁은 안전한 제도이다.
내가 신탁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신탁이라는 제도나 신탁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절대로 전세 계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일반 분들에겐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중개해본 중개업자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중 하나도 바로 신탁 등기에 관련된 사고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신탁 등기 관련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결론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절대로 전세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불법으로 쪼개기 된 빌라입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되는데 준공 시점엔 2층에 201호, 202호 이렇게 두 개 호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201호를 201호와 202호 이렇게 두 개 호실로 나누고 202호를 203호와 204호로 쪼개기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201호에 계약한 임차인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요. 202호 임차인은 201호에 203호, 204호 임차인은 202호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계약 전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중개업자들조차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확인할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서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다면 불법 쪼개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권한이 없는 대리인과의 계약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룸의 경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중개업자가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임대인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위임 기간이 지난 서류를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저런 핑계로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직접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중개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장에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대리인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중개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임대인 본인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특히 원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세 계약은 큰 돈이 움직이는 계약인 만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러 번 물어보셔도 상관없으니 중개업자에게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